안녕하세요, 홍동명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요 근래에 살짝 슬럼프도 조금 오고, 이제 컨디션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서 영상을 찍고 그리고 뭐 편집하고 하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 같은데 이제 글만 쓰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가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꺼내든 이유는 오늘 제가 한 곳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저희 동네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의원님 사무실에서 초대를 받아서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초대를 받았냐 하면 이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이제 청년 창업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 국회 상반기 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저에게도 간혹 전화를 주시고 뭐 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묻곤 하셨는데, 오늘 모처럼 의원님이 시간이 나신다고 시간 되면 사무실에 한번 와서 편안하게 차나 한잔 마시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셔가지고 오늘 초대를 받고 의원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의원님께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할까 하는데 촬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의원님께서 흔쾌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고 분위기를 좀 살핀 다음에 촬영을 할 만하면 의원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제가 또 의원님을 만나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좀 자연스럽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사무실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사무실 입구입니다. 부산에 메트로시티라고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 사무실을 이제 두고 계시고요. 보통 평일에는 국회 일 있으시니까 국회에 계시다가 주말 되면 항상 또 내려오시더라고요. 내려오셔가지고 지역의 주민들 민원 같은 것도 듣고 미팅도 하고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먼저 들어가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사무실 들어가서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분위기 보면 국회의원 사무실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그래 보시면 이제 책방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지역 주민들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뭐 편하게 책도 읽고,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업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기 보면 끝에 이제 의원님이 서 계십니다. 서 계시고, 특이한 게 별도의 의원님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그날 오셔가지고 일 보시는 곳이 그냥 바로 책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평일에도 항상 있으시니까 혹시나 지역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민원사항이라든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여러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민원은 최대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리를 좀 만들어서 의원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죠. 부산 남구 을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님입니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남구의 큰머슴 박재호입니다. 자,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의원님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동네에서 친구들 만나거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의원님이라는 소리를 잘 안 붙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정치하시는 분들 뭐 대통령을 부르든 우리가 국회의원을 부르든 장관을 부르든 뭐 거의 대부분 정신 없이 이름을 막 부르곤 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상하게 의원님한테는 아저씨라는 소리를 주로 많이 붙여요. 저희들도 뭐 박재호 아저씨 봤다, 박재호 아저씨 어디 서 있던데, 어디 인사하던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다가 왜 우리는 자꾸 저 아저씨한테 진짜 아저씨라고 부르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보통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어디선가 툭
떨어져가지고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어딘가 툭 사라졌다가 또 맞아요. 5년 뒤에 다시 또 툭 나타나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평소에 만날 기회가 보통 없는데 한 3번 정도 이 지역에서 낙선하시고 오랫동안 지역 구민들하고 같이 얼굴도 익히고 소통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저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거 유세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또 도로에서 인사하고 그리고 아파트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또 와가지고 또 악수하고 명함 나눠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느끼고 이 아저씨 정말 뭐지?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국회의원의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의원님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이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국회의원의 이미지와 그리고 막상 이제 또 국회의원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의원님이 추구하시는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국회의원 이미지는 어떤지 한번 잠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느꼈죠. 제가 이 지역에서 3번을 떨어졌으면 거의 12년 아닙니까? 네. 그 4번 만에 됐으면 이제 한 16년 그 출마하기 준비까지 합하면 한 20년 가량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만약에 보통 지금 한 35살, 그 15살이거든요. 맞죠.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봐왔고, 네. 또 이 동네가 온칸 이제 오래 살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니까 전부 다 친근감이 있고 알죠. 네. 저도 최근에 이제 다니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옛날에 젊었을 때 모습을 다 이제 기억할 정도로 다 알아서 전부 다 옆집 아저씨 또 뭐 젊은 아들은 저보고 아저씨 뭐 이래 하고 또 나이 든 분이야 재호야 뭐 이래 하지 네. 어우님이라고 이야기하서 별로 맞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로 이제 정치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네. 저는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적지. 이게 사실로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보수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 보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곳에 오랫동안 꾸준히 버티고 있으면 이제 태풍도 오고 쓰나미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바위에 이제 이래 흙이 사이에서 난죽에는 꽃이 피는데 좀 자기가 유리하면 있다가 네. 또 뭐 태풍이 분다면 좀 피했다가 이러면 정치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이 떨어지면서 서민들하고 이제 접촉할 기회가 더 많아서 진짜로 필요한 게 뭐고 또 어떤 것이 내가 해야 될 추구할 길이고 이런 걸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되고 나서 이제 동네에 진짜 급한 게 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열심히 노력하고도 있고 또 그래 편하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제가 직접 명함을 드리면서 네. 제가 받는 직통 전화번호를 드립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요즘은 좀 전화가 와요. 처음에는 국회의원이 뭐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더라. 또는 뭐 비서가 받는다. 이래 생각만 고정관념이 갔잖아요. 네. 요새는 이제 어머니들이 전화 와서 우스갯소리로 진짜 전화 막 받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전화해서 네. 나중에는 야 재호야 살이 없다. 살 좀 봐라도 네. 우스갯소리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자기 집 앞에 뭐 이런 나무가 부러졌는데 안 채워준다 이러면 내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 구의원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정치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치는 큰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제도가 잘못돼서 내가 불편하다. 네. 또는 이런 제도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로 관료들은 네. 법을 고치려든가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내가 듣고 조사를 해서 과연 이 말이 타당한지 또는 반대편의 생각은 어떻는지를 다 연구해서 법안을 내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도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래 너무 편안한 이미지로 다가와 주시니까 일단 저희들 측에서는 되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의원님하고 독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또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니시면서 명함을 주시는데 진짜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사무실 전화번호가 아니고 그래서 설마 뭐 보좌관들이나 사무실 직원들이 관리하는 전화번호겠지 하고 그냥 혹시 몰라서 제가 저장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저도 해놨다가 2년 전쯤인가 제가 명절에 그냥 이제 인사드릴 분들은 인사드리면서 의원님한테 내가 혹시
뭐 답장이 오겠어 하는 생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이 장문의 메시지가 다 오더라고요. 와, 진짜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이제 제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계셨는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또 먼저 전화 주셔가지고 맞죠. 일은 잘하고 있냐, 뭐 어려운 건 없느냐, 뭐 억울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 이렇게 전화 주시는 걸 보고 와, 국회의원이 우리 같은 이런 소시민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저희들은 감사드리지만 막 전화가 막 많이 오고 하면 좀 귀찮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뭐 귀찮을 수도 있죠. 네. 아니면 회의 중에 이제 전화 오면 못 받고 한 네. 3시간 후에는 리콜을 다 해주는데 네. 왜냐하면 그게 내 의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이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듯이 네네. 의무를 해야 되는 걸 귀찮다고 생각은 못 하죠. 네.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좀 이상한 분들이 전화 와서 막 이러면 어떤 때는 내가 네. 이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다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아. 이제 수신 교부를 눌러놓죠. 안 그러면 답 끝이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도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면 다 전화는 리콜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날 때 전화하고 또 전화를 하면서 소통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듣고 그러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적극적인 행위로 생각한다면 네. 정치 행위로 생각한다면 아주 도움이 되더라는 생각 같습니다.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시고 하는 게 정말 일반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보지 못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어떻게 보면 저희 용호동, 우암동, 간만동 이 주민들은 되게 혜택을 용당 주민 용당까지 주민분들은 상당히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정치는 사실로 이래 가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가슴으로 서로 진정으로 우러나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나도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알지. 네. 뭐 자기가 이제 무슨 가식적으로 하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의원님을 만나면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니까 지역 주민들 모셔다 놓고 이제 민원 같은 것도 직접 다 받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제 귀에 딱 들려던 민원이 뭐였냐면 이제 창업 관련 문제 민원이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기업들도 좀 많이 없는 인구에 대비해서 없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비율도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고령자들의 창업 실패율이라든지 전체적인 창업 실패율 자체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 평균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 이제 상반기 때 뭐 산자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잘 아시고 평소에 또 관심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 주셔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것도 항상 물어보시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창업에도 저 관심 되게 많습니다. 막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 도움도 많이 주고 하는데 나라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라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산들이 정말 잘 쓰여지고 있는데도 너무나도 많지만 일부분은 정말 이제 눈먼 나라 돈을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라는 소리가 있듯이 너무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들이 저는 좀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런 기관들, 학교들, 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쓰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 하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전쟁터에 뛰어나와서 실무 지식과 실무 경험, 스킬을 쌓아야 되는 분들인데 예산을 집행하시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거의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강사들이나 이런 매칭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강사들이나 뭐 컨설턴트, 멘토들 이런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 박사급이라든지 뭐 연구원급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필수적인 스킬보다는 이론적인 부분,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부분을 자꾸 듣다 보니까 도움을 많이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 의원님께서 당장 해결해 줄게 이거는 뭐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지금 앞으로 부산에서 더 많은 활동도 하실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이 꼭 재선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 재선이 된다 그러면 이제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면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꼭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 당연히.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 이야기가 진짜 이런 게 많다라는 네.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새삼 정부에서는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국회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피드백을 해서 자꾸 뭐 고쳐 나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네. 특히도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부산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다수가 뭐 바쁘기도 하지만 네.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문제가 좀 있구나 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서 자료도 보고 네. 또 이쪽에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런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걸 또 뽑아내서 자료를 보고 부산시 보고도 우리가 뭐라 할 거는 뭐라 하고 네네. 국가 보고도 이거는 잘못됐으니 고쳐라 할 수 있는데 네네. 피드백을 못 받아요.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직접 전화번호 주는 이유도 있지만 네. 특히 더 부산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을 때는 가감없이 네.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시정되는지 또는 안 되는지 안 되면 이유가 뭔지 피드백을 안 해주는 국회의원은 다음에 떨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나쁘다 싫다 이게 잘못됐다 해본들 뒤에서 욕만 하고. 누가 고쳐요. 그게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우리 같은 사무실에 와서 항의도 하고 이래 해야 우리가 낸 세금이 작게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안 되면 다음에 선거로 심판을 해주고 맞습니다. 정치는 4년마다 심판을 받잖아요. 네.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심판을 못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데 아까도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주인이 똑똑하면 무슨 짓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네. 머슴이 주인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영남 호남은 어찌 보면 머슴이 주인이 된 입장이 됩니다. 몇십 년 동안. 네. 그러면서 오는 피해가 아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막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돈은 엉뚱한데 나가도 아이고 우리가 하면 되겠나 막 체념하자 우리끼리 요가 치우자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네. 서울에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수도권은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하고 네. 또 가까이 있으니까 저 중소기업 벤처부에도 피드백을 하고 막 인터넷에도 올리고 이러면서 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도 부산시에서 아까 그런 뭐 돈을 엉뚱한데 하고 교수들 위주로 뭐 자기 아는 사람 부르고 이러면 내가 아까도 구청장한테 이야기해라 하는지 네네. 피드백을 계속 올려주면 국회의원 요새는 공무원들도 민원이 오면 자기들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